그 외부인이 왔을 때 이제 우리가 이 피난에 대한 부분은 우리는 이제 근무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시설을 너무나 파상하게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처음 오시는 조부모라든지 어쩌다 한번 방문하신 분이 그냥 쉽게 찾아보고 이거 도면만 보고도 이 탈출할 수 있도록 피난 안내도에 대한 부분은 이 소방청 홈페이지에 대해서 참고하고 이 공식화되어 있는 도면을 활용해서 우리가 근무하고 있는 앞으로 일하게 될 곳의 도면을 이 표시대로 해두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잘하는 선생님들이 가끔 이렇게 너무나 멋지게 막 작업을 하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소방청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이 피난 유도등이 있는 표시라든지 출입구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깔끔하게 그냥 이 소방청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이걸 다운받으셔가지고 이 양식대로 이 마크대로 활용하셔서 벽면에 부착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법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유치원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평가 인증이라는 것을 통해서 현장 관찰자가 100인 이상이면 3명이 가고요. 100인 이하면 2명의 관찰자가 하루 종일 8시 반부터 6시까지 이제 어린이집을 돌아다니면서 아이들도 관찰하고 교사 인터뷰도 하고 원장님 인터뷰도 하고 서류도 뒤져보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교사 인터뷰를 할 때 이런 거 물어봐요. 질문을 답을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화재 발생 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119 신고하고 초기 진화 대피하고 주변에 알리고 이 순서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막상 당황하면 생각이 안 나요. 풀이야 라고 먼저 외치고 그 다음에 119에 신고를 하고 그쵸? 그래서 주변에 알리고 119에 신고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 끌 수 있는 거라면 아까 알려드린 소화기로 ABC 소화기로 초기 진화하고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빨리 대피하는 게 먼저죠. 프리아라고 해서 혹시 누군가가 남아있다면 그 소리를 듣고 같이 탈출할 수 있도록 그걸 먼저 알리고 그 다음에 빨리 119에 신고하는 게 필요합니다. 응급사항에 대한 위치, 내용, 그 다음에 지금 사람 누구누구가 있고 상태가 어떤지 그런 필요한 도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119 신고 서비스라는 웹이 있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 초등학생 저학년인데 어떤 아이가 119에 아빠가 쓰러졌을 때 이 웹을 깔아가지고 그 이제 부모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119가 오는 시간이 보통 5분 안에 와야 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 5분 안에 그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웹으로 화상통화를 하면서 그 응급처치에 대한 부분을 심폐소생에 대한 부분을 화상으로 알려줬던 게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시간이 된다면 119 신고 서비스 이 웹을 한번 깔아서 한번 실행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 부모님들한테도 이런 부분을 알려줘서 집에서 아이들하고 이야기 나누기를 해볼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CCTV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교사를 감시하는 것으로 이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CCTV에 대한 부분은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실외를 한번 살펴볼까요? 목에 놀이터가 있고요. 또 차량을 타고 내리는 울타리, 담장, 기타 공간까지도 교사가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는 어떤 문제가 보이시나요? 핸드폰을 보고 있는 선생님, 그다음에 모래를 뿌리는 아이, 빙판에 넘어져서 힘들어하는 아이, 파손된 바깥놀이 놀이감, 올라가는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렇게 위험하게 다른 곳에 올라타려고 하는 아이, 특히 지금 보니까 목도리를 하고 있고 모자를 하고 있는 겨울이에요. 겨울 외투는 굉장히 두툼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활동 반경을 굉장히 둔화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명씩 타야 되는데 지금 3명의 아이가 한 번에 막 몰아쳐서 내려오는 거는 분명히 위험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교사의 위치는 여기에 서서 아이들을 한 명씩 조절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천천히 차례차례 미끄럼을 타요. 네. 그래서 안전사고 많이 발생하는 놀이기구에 대해서 교사가 미리 한 달 전부터, 보통 3월, 4월은 바깥 놀이를 나가서 놀이한다기보다는 그 복합 놀이기구들을 안전하게 다루고 탈 수 있는 규칙을 이해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 규칙을 숙지하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저 같은 경우는 모래 놀이터에서 모래 놀이 하는데도 한 달 걸렸어요. 안 잡혀요. 모래 놀이가 뭐 별거 같지 않지만 그 모래 놀이터에서 지켜야 할 약속,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 일주일에서 2주 걸려요. 그리고 그 어떤 놀이를 할 때 순서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모래를 뿌리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요. 교사가 되면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원장이 되고 나서는 책임져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안전교육도 이수해야 되고 보험도 가입되어야 되고 또 그 이런 복합 놀이기구에 대해서 안전시설물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 가지 의무 사항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설치 검사도 매년 받게 돼요. 그래서 시료를 추출해 가지고 지금 여기는 모래바닥인지 우레탄 블록 바닥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약간 이마나 큰 날카로운 삽 같은 걸 가져오셔서 꼭 그 와인 코르크 막에 있잖아요. 그 정도 두께의 이런 이 우레탄 바닥에 구멍을 뚫어서 가져가세요. 그래서 그거를 시료를 추출해 가지고 가져가셔서 모래 놀이터 없는 우레탄 바닥에 대한 안전관리를 잘하고 있는지까지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래 놀이터의 덮개 왜 필요할까요? 고양이 똥이라든지 들쥐 오줌이라든지 이런 거에 노출될 수 있고, 또 특히 관리동에 있는 아파트 관리동에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공동 놀이시설에서 놀이를 하잖아요,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뭐 아이스크림 막대라든지 쭈쭈바 비닐 껍질, 뭐 먹다 버린 사탕 알맹이, 젤리, 또 담배 꽁초, 뭐 이런 소주병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모래 놀이터에 대한 안전 수칙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겨울에 대설 한파, 빙판에 대한 부분은 아이들이 여기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겨울철 안전점검의 세밀히, 그러니까 기존에 가능했던 범위가 좁아진다는 거에 대해서도 아이들한테 숙지시킬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겨울철 예방 수칙에서 창문 틈새에서 온도를 유지해 주는 거 필요하고요. 또 눈이 녹았을 때 스며들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도 좋은 시설에 근무하면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되는데 특히 요즘은 이제 강아지를 키우는 인구가 100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5천만의 민족인데 내 집에
4개에서 5집 중에 하나가 강아지를 키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본인이 키우고 있는 강아지도 있을 거고, 그래서 강아지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서로 만져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위험하다는 거. 그래서 낯선 사람에 대할 때 경계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강아지를 좋아하는 아이들도 많지만 무서워하는 아이들은 무서워하기 때문에 다가가지도 않기도 하지만 또 본인이 좋아해서 겁없이 다가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아지가 고양이가 무서워서 오지 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눈으로만 본다는 거에 대해서도 꼭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강풍에 날아간 지붕이 있네요. 그러니까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렇게 일상에 아무렇지 않은 일들이 감사하게 느껴지는 재해를 당했을 때. 제가 한전에 있었을 때 한전 건물이 혁신도시에서 31층 이라서 되게 높아요. 그 지역에서 제일 높은 건물인데 이 건물이 지진의 강도를 굉장히 잘 견디도록 설계되었다고 하지만 이 건물이 무너진다고 생각했을 때 그 거리를 계산해서 그 벙커 피해서 약속된 장소에서 만나는 지진 대피 훈련을 해봤던 적이 있어요. 왜 포항이라든지 경주에 지진이 크게 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애들하고 이렇게 지진 대피 훈련을 했던 적이 있는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소방 대피 훈련을 한 달에 한 번씩 꼭 합니다. 그런데 지진에 대한 대피도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라는 거를 몇 년 전에 이제 우리가 재난, 지진을 경험하면서 알게 된 부분이죠. 성인용 운동기구, 그러니까 관리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시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이들이 여러 가지 운동기구에 위험하게 노출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트램펄린 애들 너무 좋아하죠. 그런데 신체 사이즈, 그다음에 그 체중 이런 걸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트램펄린 너무 좋아해서 애들이 그냥 마음 놓고 뛰는데 탄성이 틀려서 그렇죠. 이것도 박자감도 중요한데 몸무게, 연령 비슷한 영역별로 구분해서 놀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룹을 나눠서 순서를 정하고, 그 다음에 놀이규칙 아이들이 기억하도록, 그 다음에 완충제가 혹시 헐거워진 건 없는지, 날카로운 끝부분이 없는지 이런 거를 항상 꼭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하고 이렇게 어디 견학을 간다거나 했을 때 이렇게 뭐 그냥 방치되어 있는 시동이 이제 막 꺼진 오토바이의 배기통에 아이가 화상으로 다쳤던 사고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시동이 끈 지 얼마 안 된 오토바이에 아니면 자동차 미끄럼틀, 철로 만들어진 미끄럼틀, 이 철로 만든 미끄럼틀 예전에 그 KBS에 요즘 다시 하는 프로가 있긴 한데 그 예전에 뭐 실험맨들이 나타나서 막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철로 만드는 미끄럼틀에 계란 후라이를 했더니 계란이 익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여름철에 원피스 입고 오거나 짧은 치마 입고 오고 이럴 때 아이들 미끄럼틀 타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차량 탑승에 대한 부분으로 광주에서 왜 그 아이가 지금 그 차량에서 발견돼서 지금도 내사 상태에 있는 아이가 있는데 그 유치원 문 닫았잖아요. 수안지구에 있는. 그런데 이제 그 차량에 대한 부분이지만 이 아이들 안전 발판에 아이들이 만만하게 생각하는 이 높이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차량 발판이 완전히 나와서 멈출 때 탑승하고 내릴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그 발판에 걸려서 헛디뎌서
구르지 않도록 안내하는 거. 그다음에 차량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승차하고 하차할 수 있도록 필요하고요. 현장 학습을 준비할 때 이런 준비를 하고 사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주의해야 될 것들, 동선들, 아이들이 이제 견학을 가다 보니까 뭔가 빨리 걷는 거에 대한 부분은 사실 좀 어려워요. 아이들의 시야가 확보가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에 현장 학습 후에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들을 안전하게 체크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교사가 할 게 많습니다. 나가면. 그래서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가 있어요. 사고가 났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해체벨을 작동해서 그 기사가 문을 닫고 퇴근하지 않고 뒤를 한번 돌아보고 이걸 누를 수 있도록 하는 하차벨을 작동하는 시스템까지 국가에서 돈을 들여서 시스템화 했잖아요. 통학버스 신고 요건 이것도 이제 차량기사하고 원장님이 교육을 받습니다. 운전자 관리 교육, 운전자 의무 교육 이런 것들도 받습니다. 동승보호자 교사도 교육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규칙을 차량 내부에 부착하기도 하고 또 차량 내에 약물에 대한 부분들도 준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실내 공기질 요즘은 이제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 오늘 지금 녹화 뜨고 있는 날이 5월 24일인데요. 오늘 저녁에 미세먼지 많다는 얘기가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다행히 내일 이제 비가 좀 온다고 하니까 그 미세먼지가 좀 말끔하게 씻겨 내려갔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우리가 오염된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참 안타깝긴 해요. 그래서 환기 자주 해야 되고 정기적인 청소 누가? 교사가. 습도도 잘 관리해주고 냄새에 대한 부분도 민감해야 되고요. 공기청정기 항상 틀어놓게 있긴 하지만 이 필터 관리가 더 중요하잖아요. 업체에다 맡겨야죠. 성면에 대한 부분도 원장이 돼 보니까 성면 안전검사도 받아야 되고 성면 안전교육도 매년 받아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물론 지금 시설에는 성면을 쓰는 시설은 그닥 없지만요. 아까 그 타이머콕이라고 알려드렸던 것들이 이제 퀴즈로 나오는 부분이고요. 이제 어떻게 안전사고를 대처하고 응급처치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평가인증 현장 관찰자가 왔을 때 교사 면담을 한다고 했는데 응급상황 시 대처 방법에 대한 부분으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않고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대처를 하고 응급실에 구조 요청하고 부모에게 연락하고 안심시키고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응급처치에 대한 부분을 순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면담을 통해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자세, 심폐소생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교직원 중에 한 명은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그거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좋은 시설에 들어가면 저는 삼성에 있었을 때는 삼성 자체적으로 그 3119라는 그 특수한 집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이제 적십자 그런 훈련도 받으시고 해서 이제 심폐소생에 대한 부분을 훈련을 시켜주시기도 하는데 비상 연락망이라든지 응급처치 기관에 대한 전화번호들도 항상 숙지하시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실 필요가 있는 거죠. 보동에서도 받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대처법에 대한 애플리케이션을 깔아서 AED라는 게 그 제세 동기 왜 우리 의학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쇼크 와가지고 심정지 오면 어때요? 200줄, 150줄 막 그러면서 갑자기 의사가 왜 그 손바닥에 있는 거 비벼가지고 십자가에다 대면 쇼킹 와가지고 툭툭 그 누워있는 사람이 튀잖아요. 그 제세 동기에 대한 부분으로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아마 지하철 탈 때 제세동기 그런 부분으로 있을 겁니다. 종이에 눈이 찔렸던 사건들이 있어요.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끔찍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위험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깨끗한 상처 연고 밴드를 붙이거나 이제 가까운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이 있고요. 이 사건은 치아 손상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이불로 이렇게 물고 빠는 아이들이 있어요. 애착 이불을. 그러다가 이 아이가 이불을 가져가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가 아주 좋은 이는 아니고 썩어 있거나 흔들거렸던 이가 빠질 수도 있고 부러질 수도 있는 건데 독박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가 빠졌을 때 어떻게 하는지도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 짚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흰 우유에 식염수에 먼저 한번 세척을 한 후 차가운 우유에 담아서 30분 이내로 가까운 치과에 가서 이게 연고치인지 유치인지 분모시라고 해가지고 치료를 적당하게 잘 받으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적절하게. 그래서 치아가 빠졌을 경우 생리식염수에 부어 씻어낸 후 차가운 흰 우유에 넣고 얼음팩과 아이스팩에 넣어서 30분 이내로 치과에 가기. 이 부분 잘 숙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좀 중요해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혹시나 있었을 때 교사가 처치를 잘해서 아이가 손상이 최대치가 아니라 최저치로 교사가 그 부분을 도움을 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소매를 걷다가 손목이 탈구되는 경우 교사는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 아이가 습관성 탈구가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참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잘 빠지는 애들도 이제 본인이 잘 빠지니까 조심하고 몸을 사리는 경우도 있는데 교사도 놀라고 아이도 놀라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화상 특히 생일 파티 할 때요. 이게 꺼진 촛불에 이렇게 약간 남아있는 열 때문에 튀는 경우들도 있고요. 별거 아닌 것 같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아이들은 또 연약하고 면역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들의 그런 부분을 교사가 건강하게 잘 살펴줄 필요가 있습니다. 벌에 물렸던 사건은 제가 여러분 대면 수업 때 이야기해드렸던 것 같아요. 물림, 상처가 없다면 깨끗한 물로 씻고 피부에 상처가 났을 때 물로 깨끗이 씻고 의사에게 진료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강아지 파상풍 맞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지만 그런 정황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주인이 있을 경우 그 병력에 대한 부분, 야생일 때는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한 부분, 이런 사건은 정말 없어져야 되는데 오늘 뉴스에도 그 50대 젊은 여자분이 강아지한테 물려가지고 돌아가셨더라고요. 주인이 있는 강아지냐 없는 강아지냐 이런 걸로 지금 좀 시끄러웠던데 오늘 뉴스 보니까 진짜 이제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맞는 아이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뉴스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물풀 이렇게 이제 물풀이 위험하게 이렇게 폭탄이 될 수도 있어요. 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힘을 줬을 때 튀어나오는. 그래서 교사가 아이들한테 제시할 때 점검을 꼭 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에 들어갔을 때 면봉으로 하면 안 되고요. 이비인후과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반대편 코를 막고 코를 푸는 거 병원에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비누물 놀이 이거 좀 위험해요. 아이들 삼키는 거에 습관화되어 있어서 뱉어내는 거에 대한 부분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총을 쏴서 건으로 노는 거가 요즘 더 좋은 놀잇감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 하임리법
이렇게 아이들이 가방에 뭐 비타민이나 사탕 같은 거 몰래 갖고 와 선생님 모르게 얼른 먹으려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삼켜버리는 경우, 이렇게 예, 선생님이 아이의 그 명치를 잡고 등을 훑어서 뱉어내게 하는 것들, 하임리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19 신고할 때까지 1세 미만의 영아가 이물질에 의한 기도 폐쇄에 이를 경우 빠른 응급처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땅콩, 사탕과 같은 크기가 작고 둥근 형태의 음식을 섭취하거나 장난감, 건전지 등을 삼키는 행위로 인해 기도 폐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꼭 필요한 응급처치는 하임리히법입니다. 영아의 하임리히법,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얼굴에 청색증을 보이거나 쉰 울음소리가 들릴 경우 기도 폐쇄로 판단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119에 신고를 요청합니다. 왼손으로는 영아의 턱을, 오른손으로는 뒤통수를 감싸면서 천천히 안아 올리며 영아의 머리가 아래를 향하도록 엎드려 놓습니다. 이후 손바닥 밑부분으로 양쪽 날개뼈의 가운데를 세게 5회 두드려줍니다. 다음은 턱과 뒤통수를 다시 손으로 감싸 들어 올려 바로 눕혀 가슴 압박을 시행합니다. 양쪽 젖꼭지를 잇는 선 중앙의 바로 아래 흉골 부위에 2개의 손가락을 위치시켜 강하고 빠르게 5회 눌러줍니다. 이때 의자에 앉아서 하면 올바른 자세로 영아의 등과 가슴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물질이 제거되거나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복부 밀어내기와 가슴 압박을 반복합니다. 첫째, 상태 확인 후 119에 신고를 합니다. 둘째, 허벅지 위에 머리가 아래를 향하도록 엎드려 놓은 뒤 손바닥 아래쪽으로 양쪽 날개뼈 중앙 부위를 세게 5회 두드립니다. 셋째, 반대쪽 허벅지 위에 머리가 아래를 향하도록 눕힌 뒤 젖꼭지를 잇는 선 중앙 바로 아래 2개의 손가락을 위치시켜 가슴 압박을 5회 실시합니다. 넷째, 이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반복합니다. 좀 전에 보신 것처럼 하임리법에 대한 부분으로 동영상을 한번 살펴보셨고요. 이렇게 아이들하고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은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이들한테 시선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건 이제 제세동기 사용법에 대한 부분이고요. 열성 경련이 일어났을 때 그 해열제를 먹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부모하고 소통을 하시고 정해진 용량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돌연사 증후군 이 부분도 참 그 아이들의 그런 잠자는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그 의문의 죽음에 대해서 이게 소송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정보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